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이렇게 여러 종교와 각계를 모셔다 놓고 얘기를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저는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세 가지 단계가 있었죠. 정치 상황, 지난 1년의 정치 상황이 있었고, 종교인의 발언과 종교적 행위가 두 번째로 있었고, 그 다음에 발언 이후에 정치권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 첫 단계 정치 상황 1년을 제가 여기서 정리할 필요는 물론 없을 거고요. 종교인의 발언도 다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종교인들의 시국 발언이 맞느냐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종교의 역할이나 여러 가지 우리 역사를 봤을 때 세상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는 종교는 죽은 종교다라는 게 이미 사실 결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 있고,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를 되돌아보면 이런 논란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인이 세상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종교인의 발언 수위, 범위, 그리고 팩트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경우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인들이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발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건 그건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그건 종교인들에게 신중을 요구하는 것도 또 맞는 얘기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이제 팩트나 판단이 이 상식에서 어긋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종교인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바로 잡으면 되는 거고, 여론의 시장에서 바로 잡힐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도도 신이 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인 언론인들이 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의 경우에도 이 팩트를 넣고 대단히 많은 판례가 있고 논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동서양에 쌓여서 오늘날 언론의 자유를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발언 이후에 정치권의 대응이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좀 너무 많이 오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종교인이 오버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정치권의 대응이 이번에 많이 오버했습니다. 특히 이게 군산에서 있었던 신부님 한 분의 얘기인데, 이 발언에 대해서 정치권의 최고직을 하고 있다는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그것도 대단히 센 발언이죠. 대통령은 국론 분열을 묵과하지 않겠다. 총리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당 대표는 북한 지령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편승해서 상당 숫자의 여론 주도층들이 조국이 어디냐고 물었고요. 사제복을 입은 혁명 전사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제의 강론 발언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총궐기해서 그분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일단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70년대, 80년대에도 이렇게까지 했는가 제가 지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이고, 신부도 그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 부류라고 북한이 아마 분류를 해놓고 있을 텐데, 종북 신부라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개념이 맞질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뒤져봐도 종북 신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기저를 파고 들어가면 지역주의와 남북 분단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우리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할 양이면 틀림없이 우리 정치를 망치고 있는 두 개 중에
두 가지 요인이 지역주의하고 아마 이 남북 분단 상황일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비판과 반대를 하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이미 종북이라는 딱지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종교인, 특히 신부에게까지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얘기할 것도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종교와 보도는 물론 영역이 다르지만 보도의 경우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구에 회자되는 그리고 교과서에 실리는 유명한 판례가 뉴욕타임즈와 설리반 서장, 경찰서장의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에 보면은 보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인의 경우 사실적 악의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보도가 사실적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명예훼손으로 처벌 내지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교는 보도의 영역보다는 훨씬 더 높은 영역이고 다른 영역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종북 브랜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